2018년 국내 증시는 기대로 출발해서 실망감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해 워낙에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준 경우 우리 증시 이런 흐름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2,500선 언저리에서 출발했고요. 하지만 1월 달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총 3단계의 하락 움직임 가운데서 미국발 악재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에는 2,00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도 잠시 나왔었죠. 하지만 모든 종목이 하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상반기에는 남북 정상 간의 만남, 또 북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대북 테마가 강하게 국내 증시에 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암흑기를 겪었던 국내 증시, 2019년에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2019년도 증시 전망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8년에는 하늘을 놓고 보면 상고하저였잖아요. 내년도 큰 그림에서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요? 네, 저희는 2019년에 대해서 최근 신조어를 빗대서 어주박 갑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이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저희 역시 그런 의견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가장 우위에 둬야 될 것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입니다. 이 얘기를 들게 되면 뭐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으로 관심을 바꿔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도 4분기의 증시 충격이 작지 않았었고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실적을 고려할 때 평가받아야 할 적정 지수 수준과 비교해서 보면 너무 레벨 다운되어 있어서 2018년 말에는 다시 한번 디스카운트에 대한 매력이 부활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갑분상, 순간적으로 갑자기 분위기는 상승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19년에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2019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눈에 띄는 이런 차별화된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지난 4분기 이후에 시장 어떤 경기와 그리고 주식시장, 위험자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조금 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을 미래를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보다 악재가 다소 좀 부풀려지고 과대 해석됐던 측면 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반기에는 그런 확대 해석되어 있었던 악재가 정상화를 겪게 되면서 가치에 대한 어떤 재평가에 대한 모습 등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결국 2000선 초반에 있는 코스피는 적정지수 대비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이에 대한 가격 복원 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 판단되고, 하반기에는 뭐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 침체 압력,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를 평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흐름이 하반기에 나타나는, 결국은 2019년도 장세 역시 상고하저에 대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월을 고점에서 우리가 하강 곡선을 그려왔었던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지수 레벨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지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승의 변화 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2017년도와 같은 장세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경기와 기업 실적 등과 같은 펀더멘탈 요인들, 변수 등도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기회는 있지만 문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는 조금 짧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해 두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2019년의 주요한 특징과 투자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좋다면 지금부터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대북 관계가 시장에 또 주목을 받았고,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 굵직굵직한 이슈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어떤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올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정치 변수, 뭐 아니면 통화 정책 변수 등과 같은 경우를 따라가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을 이벤트 드리블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그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거시적인 평가, 그리고
어차피 상장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은 그만한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런 위험 요소가 등장했을 때 이런 위험을 돌파하기 위한 기업들의 성장 전략이 무엇이 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수로서는 2019년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거시 여건과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따라서 어떤 개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각계전 투자세는 충분히 2019년에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시장 금리 그리고 환율 쪽에 무게를 좀 포인트를 많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8년도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침체가 시작된 것은 미국의 국채 10년과 30년물과 같은 장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매력적이다 보니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난 결과물 정도였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2019년도에 금리가 안정되면 지금 집중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몰려갔었던 돈들이 다시금 재배치되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순환적인 기회가 다시금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는 금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달러화의 강세가 진정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에 대한 매력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요인 등에 따라서 수급 환경 역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환경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군이 있다면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네, 저희는 탑픽 섹터로는 통신 서비스와 그리고 산업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조선, 건설, 기계 등을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산업 등에 대한 탑다운 논리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이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면 그런 하방 압력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 카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 통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인하 카드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고 어떤 균형금리, 금리 정상화 등에 대한 수순 등을 밟아왔기 때문에 급작스레 지금 다시 금리를 인하 기조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정책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결국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2019년도 우리 정부 예산을 늘려놨다라는 것은 준비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정부의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 등이 수행이 되게 된다면 사회 간접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공공재,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접점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산업재, 통신 등과 같은 쪽에 첫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후에는 우리 경기 여건 등에 대한 환경과 내부적인 내수 경기에 대한 여건 등에 따라서 또 이제 유망업종 등이 파생되는 그런 수순을 우리가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여러 가지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년도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여전히 투자의 중심축이 주식 쪽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여러 비관적 상황에 대해서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낙관적인 미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주변에 넘쳐나는 악재 등을 나의 주변으로 끌어들이다 보면은 자연스레 경제나 자산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그렇게 부실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을 조금 믿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2019년도가 그렇게 나쁜 장이다라고 판단해 볼 필요가 없겠고요. 약세장의 진입 가능성 충분히 저도 동의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약세장은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좀 힘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바뀐 투자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신다라면은 그렇게 나쁜 시장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2019년도와 함께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던 2018년 증시 이제는 지난 날을 잊고요. 앞으로 2019년의 증시 좀 미리미리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렬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